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처음 배우는 미국 주식 투자 핵심 특강 3편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공포와 탐욕 읽는 법, 투자 심리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심리지표는 두 파트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심리지표 핵심 요약,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3대 이동평균선과 심리지표와 차트 함께 보는 법,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심리지표는 CNN의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바늘 하나로 보는 시장의 온도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문과 함께 0과 100 사이를 바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51하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 보시면 극단적 공포, 중립, 탐욕, 극단적 탐욕에 바늘이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간 분류는 이와 같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CNN 공포 탐욕 지수는 이와 같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심한 공포가 100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탐욕이 지배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각 구간별 해석을 해볼까요? 보시면 극단적 공포 구간은 장기 투자자에게 우량주의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공포 구간은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립 구간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탐욕 구간에는 시장 분위기가 점차 낙관적으로 변하면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극단적 탐욕은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치우친 상태, 어찌 보면 과열 상태에서 단기 혹은 그동안의 상승장의 최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으로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분할 매도를 실행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단적 공포와 극단적 탐욕 이 수준인데요. 이때는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심리지표는 역발상 투자에 많이 활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이와 같이 전일은 어떻고 일주일 전은 어떻고 1개월 전, 1년 전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흐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극단적 공포에서 중립으로 넘어가는 요 1번 수준에서는 급락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시장 특징이 있고요. 두려움 속에 경계감이 아직도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립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는 상승세가 확대되고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극단적 탐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승이 가속되고 과열 신호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려앉을 때 이때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극단적 탐욕에서 이렇게 중립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승 후 조정이 시작되고 불안과 경계감이 심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흐름이 다시 탐욕으로 가면 단기 조정, 이것이 중립을 깨고 공포로 내려오면 깊은 조정,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심리지표 하나로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심리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사례를 갖고 와봤는데요. 책 속으로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포와 탐욕의 흐름, 코로나 시기와 탐욕이 지배하던 이 시기를 한번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흐름은 워렌 버핏의 역발상 투자 한마디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욕심을 내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껴라라는 투자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주식시장의 심리를 거꾸로 해석하라는 의미인데요. 과열됐을 때는 신중하게, 침체됐을 때는 과감히 매수하는 것이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기 쉽지는 않겠죠. 시장 사이클과 투자 심리 변화를 보면 이와 같은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탐욕일 때 신중하고 공포를 느낄 때 과감히 우량주를 매수하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공포지수, 시장 공포 온도계입니다. 빅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격적인 시리즈 30강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는 법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 심리 공포가 증가하고 빅스는 상승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안도감이 확산되고 빅스는 하락합니다. 즉, 주가의 방향과 빅스는 역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빅스를 어떻게 보는지 수치별로 정리해봤습니다. 15 미만이면 극도의 안정입니다. 시장이 매우 평온하며 투자자들이 낙관에 기운 상태입니다. 과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15에서 20은 안정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상승 구간으로 안정적인 흐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하기 좋고요. 20에서 30 경계인데요. 20을 뚫고 올라가면 악재가 등장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단기 등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과열이 시키는 단기 조정으로 머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30에서 40으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불안이 커지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집니다. 뉴스에서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시장 조정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40 이상은 극도의 공포인데요. 금융위기 등 큰 충격이 왔을 때 도달하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저점 근처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빅스의 추이를 이렇게 차트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멈추시고 이렇게 어느 구간에 있고 저렇게 높게 찍었을 때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AAII와 라임지수라는 것인데요. 개인과 기관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차이를 숫자로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이것인데요. AAII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설문 응답 기반이고요. 라임 지수는 펀드 매니저들의 실제 주식 비중 기반입니다. 둘 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발표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AAII 지수는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매주 발표하는 심리 지표인데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라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행동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행동 결과표인데요. 펀드 매니저들의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줍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식을 많이 보유한 공격적인 상태고 낮을수록 현금을 확보한 방어적인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수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AII 지수는 이와 같이 초록색, 회색, 빨간색으로 막대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초록색은 강세 전망, 회색은 중립, 빨간색은 약세 전망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세 전망이 50% 이상이거나 약세 전망이 50% 이상이면 유심히 살피는데요. 50% 이상이면 낙관 심리가 과도해진 구간으로 보고 약세 전망이 50% 이상이면 불안 심리가 크게 높아진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히스토리컬 뷰를 통해 극단 구간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자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히스토리컬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와 여기는 낙관 최고치와 공포 최고치입니다. 이는 개인의 낙관 심리가 최근 1년 중 가장 높았던 시점인데요. 역발상 관점에서는 흥분의 끝이자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으므로 추격 매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관찰한 경험으로는 시차는 있지만 개인들의 낙관 최고치는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포 최고치는 개인들이 가장 강하게 공포를 느꼈던 시점인데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아버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극단으로 치솟은 구간 이후 S&P 500 지수가 시차를 두고 바닥을 다지며 반등하는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승 추세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가 50을 넘었을 때 일반적인 단기 조정의 바닥 아니면 깊은 조정의 바닥을 시차적으로 보여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임 지수 보는 법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먼저 최신 수치와 지난 분기 평균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이쪽에 일주일마다 과거 평균과 비교할 수 있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 보시면 라임 지수의 움직임과 S&P 500 지수의 흐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라임 지수를 보는 법은요. 80 이상은 매우 공격적이다. 시장이 과열된 상태고 고점에서 비중 축소가 시작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50에서 70은 정상 보합인데요. 낙관적인 추세고 일반적인 상승장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50 전후는 중립 관망으로 전문가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이 쏠리는지 관찰이 필요하고요. 20 이하면 위험 회피 구간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가깝고 기관의 현금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역으로 저점 탐색 구간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누리는지 포착하면 아주 좋은 참고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방향의 궤를 찾는 것인데요. 동행 방향이 같을 때 S&P 500 지수도 상승을 하고 라임 지수도 상승을 하면 건강한 상승 추세일 확률이 높고요. 궤리 방향이 다를 때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가서 과열되고 있는데 라임 지수는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거는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대비해 주식 비중 축소로 보통 해석하는데요. 이는 상승장 끝물에서는 유심히 살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지표를 한번 혼합해서 볼까요? 교차 해석인데요. 즉 이를 정리해보면 AAII 지수는 사람들의 감정이고 라임 지수는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과 돈이 어긋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곡점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리지표가 시장을 예측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과열과 극단적인 공포 모습을 보일 때는 시차를 두고 시장의 변화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불안할 때 이것이 나만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불안한 것인지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배운 미국 투자 심리지표 어떻게 찾는 것인지 하나둘 책 속으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책 속으로 들어가서 미국 투자 심리지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직접 설명해 보겠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국내 증권사 MTS나 HTS에서 따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한글로 CNN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입력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스 지수입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이나 증권사 MTS 검색창에 VIX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AAII 지수입니다. AAII 지수 찾는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AAII라고 입력한 뒤 AAII Investor Sentiment Survey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임 지수입니다. 확인 방법은 구글 검색창에 NAAIM을 입력한 뒤 라임 익스포저 인덱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공포와 탐욕 지수는 시장 전체의 감정, 빅스는 시장의 불안감, AAII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 라임은 기관 투자자의 실제 주식 비중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지금 시장이 지나치게 겁먹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시장의 대표적인 4가지 심리지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표들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 지표들이 가리키는 시장의 감정이 실제 주가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이 지나치게 겁을 먹었을 때나 반대로 너무 흥분했을 때 차트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어서 다음 시간 심리지표 2편에서는 미국 3대 이동평균선과 심리지표와 차트를 함께 보는 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